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지는 않지만 솔직한 시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부르짖는 악당의 목소리. 아주 빈틈 많은 악당, 그리고 또는 허당을 맡고 있는 아소코 인사드립니다. 참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안 좋은 것들만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넘기고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무심코 듭니다. 정말 이게 다야? 세상엔 이런 일들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또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가끔씩 집중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힘든 상황일수록 그러한 부분도 있죠. 앞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악당 포칭을 시작한 지도 좀 됐네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참으로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잘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나쁘냐? 나쁜 게 아니죠. 친구를 믿거나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으면 이득을 보기는 힘들지만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 가지 들자면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 그 뒷소문이 안 좋게 났을 때 그것을 믿어버려 봤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워질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의 능력도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은인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연인이 되거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론이 얼만큼 잘못 보도를 하는가, 언론이 얼만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가. 극단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상청은 우리가 잘 믿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사실 기상청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기상청 날씨가 안 맞는다고 해갖고 그럼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뉴스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뉴스 자체가 잘못되었냐? 그런 건 아니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너무나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치만 그 뉴스들조차도 가끔씩은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옛날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언제더라? 그게 언제였냐면은 그 지하철에서 어떤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다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지하철 안에서 둘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혼식 어쩌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KBS인가 어디에 뉴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가 됐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두 남녀 커플이 연기자를 꿈꾸는 배우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보가 났다고 정정을 해서 다시 보도가 된 적도 있었던 거죠. 이 말뜻이 뭘까요? 뉴스도 누군가가 속이면 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더 무서운 거죠. 10가지의 사실 중에서 10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9가지만 이야기된다면 너무나 놀랍게도 나머지 1가지의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겠죠? 근데 거짓말의 도 같은 저로서는 말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 용서받고 싶은 거짓말쟁이가 바로 저입니다. 모든 이야기들, 제가 이야기꾼이잖아요. 이야기들의 거의 99.9999999%는 다 거짓말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진짜로 후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좀 거짓말쟁이와 이야기꾼의 차이점은 뭐가 다르냐면, 거짓말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고, 이야기꾼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저는 아니지만 좀 훌륭하신 이야기꾼들은 희생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말이죠, 제가 한번 궁금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짜겠지. 아니요, 아니라는 것이 몇 번이나 밝혀졌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끔씩 되게 진지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누가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말을 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 자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아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단인가? 잘 몰라요. 저는 정치적은 거의 젬병이니까요. 저는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굉장히 지키는 편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립을 지키는 편입니다. 이야기꾼이니까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만화책 같은 데 보면 그러는데,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사람이 무슨 뭐 반란인가? 뭐 이렇게 뭐 일으킨다고 해서 아로라는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도 나왔는데, 그것이 뭐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냐 뭐 이랬다 어쨌다 하는데, 뉴스에서는 좀 조작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다. 모르죠. 일단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손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석기라는 분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신지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이 갈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옛날에 7번 방의 선물, 그 예순인가? 예림인가? 예림이는 사자인데? 뭐 그래요. 뭐더라? 기억은, 오케이. 남자 이름 뭐지? 몰라요. 남자 이름도 모르겠어. 그거 있잖아요. 그 유승용 씨가 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폐아는 아닌데 전능아였나? 하러 나왔지만 오해를 받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경찰청장의 여자 딸아이를 죽인 걸로 오해를 받는데, 그게 뉴스에도 분명히 딸아이가 죽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뭐 살인이라든지 어두운 범죄가 뉴스에 나왔을 때는 이상하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분위기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YG 소속사 연예인이셨던 박보험 링 빼서 막 옛날에 그 마약 갖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뭐 뉴스에선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들어온 거를 제가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제가 마약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무언가가 있긴 있겠지만 그 부분을 100% 믿는다. 아, 박범이라는 연예인은 무조건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언젠간 제가 박범이라는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오래되고 100%의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100%의 증거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게 있죠. 얼마 전에 뭐 유병헌이라는 분이 죽었죠. 그게 아마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건데, 도대체 왜 세월호 때문에 그분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잡는 일들은 경찰이나 뭐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수배를 돌린 것도 알겠는데, 심지어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게 되게 재밌었나? 시청률이 높게 나왔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죽었겠죠.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안 죽었을 수도 있죠. 0.001%의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런가요?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홍명보 감독님이, 전 감독님이 그만두셨는데 과연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몰라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진짜로 뭐 의리 해가지고 의리 축구를 했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되게 행복해 하던데. 물론 그들의 교리는 사이비적인 것도 있고 이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인정도 해요. 그 전도사들이. 우리는 사이비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구나. 또 반면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서오세요 305라는 작품을 그랬다는 이야기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동성애자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심지어 20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뭔가 게이들이 다 바본 줄 알았어요.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섹스를 너무나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게이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정신질환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10년 전의 모습이에요. 10년이 뭐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뭐 홍석천 씨라는 연예인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 결과 그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뭐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게이라는 사람이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굳이 뭐 저를 어떻게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러한 의도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게 되면은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100% 믿지는 마세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뒷담을 합니까? 믿지 마세요. 누군가를 칭찬합니까? 믿지 마세요.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혈액형이 A형, B형, O형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야박하다고요? 아니요, 저 같은 혈액형 맹신자들은 그렇게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헌혈 증서를 꺼내기 전까지는 의심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랬죠. 사람은 의심해야지 된다고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 그 기준의 잣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린 믿음 중독에 걸린 걸 수도 있어요. TV가 이야기하는 건 다 진짜고 멍청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고. 그러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우린 이러한 믿음 중독을 끊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말고요.